안녕하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 레저라는 주제로 수요일엔 바다 톡톡 도입 강연을 맡게 된 대전교육연수원 교사 강현호입니다. 저는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감을 느끼곤 합니다. 사진 속의 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물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물멍이란 물을 바라보고 멍하게 있는 상태를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사람들이 늘면서 휴식 문화의 하나로 물멍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는 것처럼 누구나 쉽게 바다와 친해지고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다를 즐기는 것이 바로 해양 레저 아닐까요? 해양 레저란 무엇일까요? 해양과 여가를 의미하는 레저가 합쳐진 의미로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과 레저 스포츠 활동을 의미합니다. 관련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에서는 해양 레저 관광을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과 해양 레저 스포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해양 레저란 바다를 즐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긴 해안선과 동해, 서해, 남해, 연안별로 다양한 해양 레저 관광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277개에 이르는 해수욕장 등 해양 레저를 즐기기에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중시하면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KTX 강릉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의 발달로 해양 레저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 해양 레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양 레저 관광은 크게 바다를 직접 이용하는 해양 의존형 관광과 바다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해양 연관형 관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양 의존형은 다시 스포츠형, 휴양형, 유람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양 연관형은 해양 문화 관광, 도서 관광, 생태 관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해양 의존형 관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형, 해양 스포츠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스포츠는 다시 동력 해양 스포츠와 무동력 해양 스포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력 기구를 활용하는 동력 해양 스포츠에는 웨이크보드와 수상스키, 패러세일링, 제트스키, 크루저 요트, 바나나 보트 등이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 등 해양 환경만을 이용한 무동력 해양 스포츠에는 서핑, 카약과 카누, 조정,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딩기 요트 등이 있습니다. 먼저 동력 해양 스포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즐기고 있는 웨이크보드 영상을 보고 웨이크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크보드는 모터보트가 만드는 파도인 웨이크를 이용하여 점프, 회전 등 다양한 기술들을 구사하는 스포츠입니다. 저는 매년 여름 파도를 넘는 짜릿함과 스피드를 즐기기 위해 웨이크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해외여행에서도 웨이크보드를 즐기곤 했습니다. 모터보트 대신 친환경 전구 동력을 활용한 케이블파크에서도 웨이크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천안과 군산 등에서 케이블을 이용한 웨이크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모터보트가 만드는 웨이크에서
서핑을 즐기는 웨이크 서핑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상스키는 웨이크보드와 마찬가지로 모터보트의 로프에 이끌려 스피드를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처음에는 투스키, 양발로 시작해서 능숙해지면 원스키, 한 발로 즐길 수 있습니다. 웨이크보드와 수상스키는 모두 모터보트의 로프로 이끌려가지만 웨이크보드는 파도를 이용한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것에 수상스키는 빠른 스피드를 즐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수상스키의 스피드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세일링은 모터보트의 낙하산을 이용한 해양 레저 스포츠입니다. 펼쳐진 낙하산을 달고 모터보트가 끌게 되면 탑승객은 충분한 고도에 올라 바다와 그 주변 경관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광활함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여행에서 패러세일링을 했는데 처음에는 고도가 높아지면서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높이 올라 펼쳐진 바다를 보는 순간 스릴 넘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제주, 여수, 거제, 강릉 등에서 패러세일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수칙을 지키며 스릴 넘치는 패러세일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상 오토바이 제트스키는 동력을 이용하여 수면 위를 질주하는 수상 레저 스포츠입니다.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일반 조정 면허가 필요합니다. 제트스키는 시속 80에서 90km까지 달릴 수 있어 빠른 스피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트스키의 빠른 스피드를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트스키를 체험할 경우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반드시 조작법을 숙지하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고 즐겁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크루저 요트는 엔진과 선실 등 항해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침실과 주방, 화장실, 오락 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연안에서 멀리 대양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크루저 요트 체험은 해양 레저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며 레저 선박을 위한 항구인 마리나가 있는 곳에서 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바닷가에 가면 바나나 보트를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나나 보트는 바나나 모양의 무동력 보트를 모터보트에 연결하여 빠른 속도의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 스포츠입니다. 스릴감 넘치는 속도감을 여러 명이 동시에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플라이피쉬는 가오리 모양의 보트를 모터보트에 연결하여 빠르게 끌고 다니며 공중으로 뛰어 탑승객들이 하늘을 나는 스릴을 느끼도록 하는 해양 레저 스포츠입니다. 이외에도 바이퍼, 땅콩보트, 밴드웨건, 와플보트 등 모터보트를 이용한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진 속 제 모습을 보니 저도 지금이라도 떠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동력 해양 스포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동력 해양 스포츠에는 대표적으로 서핑이 있습니다. 서핑은 서프보드를 타고 해안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영상과 사진 속 서퍼처럼 저도 멋지게 서핑을 하고 싶었는데 초보자인 저는 서프보드에 일어서서 균형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만 즐길 수 있어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서핑 포인트로 강원도 양양의 죽도해변과 서핑 전용 해변인
서피비치, 부산 송정해수욕장, 제주 서귀포와 충남 만리포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 시흥에 위치한 웨이브파크에서는 도심 속에서도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카약과 카누, 조정 모두 노를 저어 수면 위를 나아가는 무동력 수상 레저 스포츠입니다. 먼저 카약과 카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패들에 있습니다. 카약의 경우 양날 패들로 패들링을 하고 카누의 경우 외날 패들로 패들링을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카약에는 덮개가 있으며 카누에는 덮개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카누는 대체로 양 끝이 뾰족하고 긴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며 과거 북미 인디언들이 강이나 바다에서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던 배에서 유래했습니다. 조정은 카약, 카누와 다르게 결정적으로 배가 진행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은 뒤를 바라보고 노를 젓기 때문에 바라보는 반대 방향으로 배가 움직입니다. 또한 패들도 고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노클링은 간단한 장비를 사용하여 수심이 얕은 곳에서 얼굴을 물속에 담근 채 수중을 관찰하는 수중 레저 스포츠입니다. 아름다운 수중 환경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서는 수경, 스노클, 오리발과 필요에 따라 잠수복과 구명조끼가 필요합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수경과 숨대롱은 마스크 형태의 일체형과 분리형이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스노클링 포인트로는 제주 황우지 해안 선녀탕과 판포포구, 삼척의 장호항 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중 환경을 보러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자급식 수중호흡기 등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한계 수심 30m까지 잠수해 흥미롭고 신기한 바닷속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수중 레저 스포츠입니다. 잠수할 수 있는 시간은 수심과 에어탱크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남녀노소 일정한 교육을 받고 누구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여행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후 친구들과 함께 스쿠버 다이빙을 체험했습니다. 다양한 물고기와 바닷속 수중 환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딩기 요트는 엔진과 선실이 없으며 주로 바람의 힘으로 항해하는 소형 요트입니다. 바람의 힘으로만 항해하기 때문에 주로 연안이나 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동력 해양 스포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휴양령은 해변을 중심으로 휴양과 레저를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해수욕, 바다낚시 등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천연 또는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놀이, 일광욕, 모래찜질, 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와 인접한 육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전국의 277개 해수욕장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람령은 바다의 경관을 관람하는 활동입니다. 유람선, 해중 전망대 등을 통해 바다의 경관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수중에 있는 첨부 해중 전망대가 있습니다. 첨부 해중 전망대에서는 울릉도 해역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수중 생물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 의존형 해양 레저 활동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해양 레저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이겠죠? 안전한 해양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수상 레저 안전법, 수중 레저 활동의 안전과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상 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해가 지고 30분 뒤부터 해 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 레저 활동은 금지됩니다. 또한 준비운동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되며 비상 상황을 대비해 심폐소생술, 생존수영법 등을 반드시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일엔 바다톡톡에서 다음에도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바다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해양 연관형 관광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기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